오늘 오후 맨해튼에서 2024년 제105회 베테랑스데이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 이어진 산불로 뉴욕시 전체가 매연에 휩싸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8세 뉴욕 공원 산림감시원이 산불 진압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에서는 제105회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성대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오늘 맨해튼 26가와 46가 사이 오 애비뉴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재향군인들을 기념하는 연례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올해 퍼레이드는 150여 행진부대와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1년 후인 1919년 처음 시작된 이래 105주년을 맞이한 이번 해의 그랜드 마샬은 두 번째로 어린 메달 오브 오너 수여자인 다코타 메이어 병장이 맡았습니다. 한편 재향군인의 날은 1919년 11월 11일 첫 번째 휴전일이 기념되었으며 1938년 의회는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레이먼드 위크스가 이 휴일을 모든 군인을 기리는 날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고 1954년부터 재향군인의 날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일대에 사상 최대의 가뭄이 엄습한 가운데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뉴욕시 전체가 매연에 휩싸이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불이 나 2에이커가 전소됐고 브루클린은 물론 맨해튼과 퀸즈까지 한밤에 매연이 몰려와 시민들이 3.11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그린우드 레이크 일대의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고 뉴욕 뉴저지 일대의 산불이 계속돼 2,500에이커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 정부는 어제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 정부가 공동으로 소방본부를 구성,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가 100여 년 만에 최대의 가뭄으로 건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시 내 모든 공원에서 바베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은 산불로 인해 뉴욕시 공기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시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어젯밤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뉴욕시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린 데 이어 이번 주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건조한 날씨가 끝이 나고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9일 산불을 진압하던 18세 뉴욕주 공원 산림감시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주 공원에서 일하던 18세 직원 리엘 바스큐에즈는 산불을 진압하다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트라이스테이트 일대 수천 에이커를 태운 산불 중 일부로 바스큐에즈가 근무하던 뉴저지의 퍼세이 카운티 인근인 오렌지 카운티의 스테릴 포레스트까지 번졌습니다. 퍼세이 카운티는 소위 말하는 제닝스 크릿 산불이 처음 보고된 곳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스큐에즈는 산불 진압 중 나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뉴욕주 공원의 직원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스트 밀포드에서 시작된 제닝스 크릿 산불은 최소 2,500에이커를 태웠고 이로 인해 여러 지역 도로가 폐쇄되고 25개의 건축물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19세 남성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목격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8일 저녁 용의자 브란 갈리오노 헤르난데즈는 힉스빌의 프레시션 오토케어에 외부 보안 설비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고에 있던 1995년형 빨간색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고급 차량을 여러 번 들이박았습니다. 퍼스트 스트릿과 프레버트 플레이스 인근에 있던 35세 남성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용의자는 목격자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심한 열상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후 오에비뉴 건설 현장 안으로 도망갔고 자신을 발견한 경찰에게 사피트 수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전기 충격기로 용의자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4건의 주거 침입, 대절도, 불법 무기와 절도품 소지, 3건의 폭행, 경찰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햄프스테드의 퍼스트 디스트릭 법원에서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 선고를 받고 구금됐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에서 예산과 이민 구치시설, 추방 항공기 등을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이민정책 참모들은 이미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플랜들을 짜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이민정책 규정을 모두 무효화시킬 전망입니다. 또 취임 첫날 국경 문제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부에서는 중단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에도 예산과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초대형 추방 작전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 중에서도 형사 범죄자들을 가장 먼저 추적 체포하고 일시 억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으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초대형 추방 작전이 개시된다는 소식만으로도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는 바람에 건설 현장과 농장, 호텔, 식당, 청소업종 등에서 한 해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경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경 차르로 톰 호먼을, 유엔 주재대사로는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이자 국경 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호먼은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인 이민 세관 단속국의 추방, 구금 부분 부국장을 지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으로 2017년 1월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채 국장 대행을 지내다가 2018년 6월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차르 인선을 조기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엔 주재대사에는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뉴욕주 올바니 지역을 관할하는 21 선거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한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남편과 자녀 1명을 둔 그는 2014년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돼 전개에 입문했습니다. 스테파닉은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트럼프의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으나 점차 짙은 보수 우파 성향으로 옮겨간 정치인으로 평가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K컬처 열풍 속에 치맥과 함께 대표적인 K푸드로 꼽히는 라면을 한강을 배경으로 체험하려는 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뉴욕 한국문화원은 농심 신라면과 함께 가장 힙한 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강 라면 체험 행사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맨하탄 32가 뉴욕 한국문화원 1층에 대형 LED 미디어월과 다양한 특수효과를 활용해 실제 한강에 온 듯한 생생한 한강의 영상과 함께 젊은 MZ세대가 살아가는 한강의 편의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왔다는 아흐람 씨와 앨리스 씨는 K 콘텐츠를 통해 한강을 알게 됐다며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 꼭 실제로 한강을 보며 신라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뉴욕 항공문화원이 진행해온 It's Time for K-Cult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는 농심과 함께 K-푸드 위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소득층은 공화당에 쏠리고 고소득층은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출구 조사 결과 등을 자체 분석해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몰려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소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양분화가 두드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저소득 노동자층이 민주당을 외면하면서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4년 전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구 또는 저소득층 절반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유권자들 과반이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득 상위 3분의 1 구간에 속하는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저조한 지지를 받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격차를 좁히기 시작, 2020년 대선 때부터는 되레 고소득층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에 속하는 유권자층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가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MBC 방송이 10개 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 중 3분의 2가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 비대학 졸업자층에서의 트럼프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히스패닉계와 흑인 등 비백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으며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데 이어 사실상 상하원까지 장악하자 의회 인준 없이 강요로 임명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휴회 임명이 없으면 우리는 최적의 시기에 강요 인준을 받을 수 없다. 때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것이 그들이 지난 4년간 했던 일이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회 임명이란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요로 임명하는 권한을 뜻하며 즉 트럼프는 상원 인준 절차를 패싱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독재 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 다수당이 됐지만 민주당이 강요 인선에 따른 청문회 등에서 반대하면 인준이 지연될 것을 우려 트럼프가 미리 상원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상원 패싱 방침에 대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존 튠, 존 코닌, 릭 스캇 등 후보자들은 일제히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보 3명 중 가장 열세로 평가되는 스캇 의원은 즉각 SNS에 100% 동의한다. 당선자가 지명한 사람이 최대한 빨리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릭 스캇을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2명의 후보 역시 휴회 임명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통령의 휴회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글을 올리며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반대파로 잘 알려진 미치 맥코널이 맡아왔으나 기자회견 중 30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고령 논란이 일자 올해 말을 끝으로 원내대표에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파면하면 파월 의장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통화 정책에 불만을 갖고 파월 해임을 거론했을 때 연준이 독립성을 사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소송을 준비했었다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파월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8년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 파월과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파월이 금리를 올리자 연준이 미쳤다며 공개적으로 파월을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또 2019년에는 파월을 멍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파월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파면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파월은 소송 경비를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더라도 연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소송을 하려 했으며 6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함에 따라 다시 불화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파월 의장이 자신의 임기 때 파면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서 싸울 것으로 본다. 이는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파월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시장은 매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좌절한 미국 여성들이 한국식 비혼, 비출산 운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은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 자유 등이 이슈가 됐던 이번 선거에서 이를 억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여성들이 삽이라는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에 동참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삽이 운동이란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을 추구하는 것으로 미투, 불법 몰카 촬영, 성별 임금 격차 등의 문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을 뜻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 직후 구글에서는 삽이운동 검색이 무려 50배나 급증했고 선거 다음 날인 6일에는 구글에서 7번째로 많이 검색된 단어로 집계됐습니다. 또 틱톡에도 삽이운동이라는 태그를 단 게시물이 수천 개가 올라오는 등 미국 여성들의 관심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삽이운동이 얼마나 대중적인 운동이 될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를 자기 방어 수단으로 선택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삽이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고도한 임금 격차 등이 원인이지만 미국은 정치적 갈등과 성별 간 분열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평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141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지난 7일 종가 기준 1,013억 6,57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141조 7,295억 원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378조 6천억 원의 37.4%에 달하고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145조 1천억 원과 맞먹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크게 늘었으며 현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한국 증시를 압도하고 있어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평가액은 2019년 말 8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2년 말 442억 달러, 2023년 말 680억 달러를 기록했고 마침내 이달 들어 1,000억 달러를 찍은 겁니다. 불과 5년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2배가 급증한 것이며 한국 증시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 주식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국 기업의 선전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확대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가 28% 급등하면서 머스크 CEO의 자산도 500억 달러 증가, 9일 기준 3,137억 달러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 CEO는 개인 재산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맨해튼 미드타운 거리에서 수천 명의 뉴요커들과 30개가 넘는 시위단체들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라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뉴욕시에 닥쳐올 부정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이 그린 초상화가 런던의 소도비 디지털 아트 경매에서 132만 달러로 낙찰됐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소도비 측은 AI 기술과 국제미술 시장의 교차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10일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8만 1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10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7.4포인트로 전달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1년 전보다 5.5% 오른 겁니다. 연방에너지부는 9개 주에서 홈에너지 리베이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홈에너지 리베이트는 매년 세금 보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과는 달리 제품을 구입할 때 즉석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없이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36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